아직도 입사 지원서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창작의 고통을 느끼다가 검증도 되지 않은 첨삭에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가요? 자기소개서 작성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 있죠. 처음에는 생소한 형식과 요구사항 때문에 창작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자기소개서 입력한 또는 메모장을 띄워놓고 무슨 말을 적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30분이 흐르고 어느 순간 축구, 야구,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너무 자책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생소한 형식과 문항 또는 특별한 내용을 창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마땅히 조언을 구할 것도 없고 대졸 직무 외에는 자기소개서 첨삭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지난 영상을 통해 이미 자기소개서가 취업 전형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당락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일반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사실상 템플릿화된 자기소개서로 어떤 회사를 지원하더라도 효율적이고 합격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또 제가 새롭게 제공해드리는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간단히 지난 영상을 복습해봅시다. 자기소개서 언제 써서 내죠? 입사 지원할 때 쓰죠. 그럼 그게 언제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읽혀질까요? 서류 전형은 합격자를 뽑아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수 지원자를 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원자 중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서류 전형에는 많은 지원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와 역량을 파악하고 해당 회사의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을 잘못 기입하거나 반기업적인 성격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지원자의 실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회사의 관심과 가치와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정해져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적합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회사의 가치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자신의 역량과 적합도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으로 입사 지원 시 제출되지만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지원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자기소개서를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 세세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서류 전형은 요소별 가중치나 배점을 주고 HR 업체가 프로그램을 돌려 지원자들을 필터링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요소별 가중치를 주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선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열려있는 개방형 문제를 하나씩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전형적인 방식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료들과 함께 고려되며 지원자의 전반적인 역량을 파악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을 명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작성하며 다듬어가면서 지원할 때마다 새롭게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많은 지원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죠.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적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상적인 경험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평범한 경험도 자신의 강점으로 전환하여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면접 예행 연습이나 면접 사전 답변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주요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읽어볼 자료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적인 예를 통해 자신의 노력과 경험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과 노력,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격의 장단점, 어려움 극복 경험 등이 회사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지를 파악하고자 하겠죠.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자기소개서는 입사 지원서의 동봉에서 서류 전형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서면 면접으로 최종 합격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면접자들이 들어가는 경우 자기소개서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면접관들은 면접자가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자는 1분간의 자기소개를 통해 면접관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면접에서 받는 질문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기반하여 이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만약 면접자가 최종 합격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는 면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죠. 직무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덜 보더라도 면접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 사항 등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비하여 면접자는 자신의 이력과 경험을 잘 정리하여 면접에 임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비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면접을 기대하고 자신의 경험과 노력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에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자기소개서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 날짜가 잡히면 자기소개서를 다시 확인하고 면접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조적인 말씀만 드리다 보니 제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면서 느낀 바 너무 기본적인 글쓰기와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소홀히 했던 것 같거든요. 본질을 강하게 추구하다 보니 빨간펜 선생님처럼 표현을 지적하거나 맞춤법 주술호응만 잡아내는 건 스스로 할 일이라고 제가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나마 정리해드리고 스스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통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실수는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주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을 살펴보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여러가지 잘못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타고난 적극성을 지녔습니다. 라는 문장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타고난이라는 표현은 자기소개서에 부적절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알바를 하며 자동차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알바와 같은 줄임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문장 구조나 표현의 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문장 구조와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격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하며 적절한
직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과 같은 제대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팀플레이, 조별활동과 같은 표현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겠죠. 그 다음은 직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채용은 대부분의 직무와 역량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험을 보다 직무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이 멈추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와 같은 문장은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직무적인 관점에서 바꾸면 공정 내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트러블 슈팅 조치로 수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표현들은 저를 포함한 실무자들의 인터뷰 참고하여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두면 당연히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강조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얻은 핵심 역량이나 도전 정신을 강조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보다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성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려움에 부딪혔던 경험을 단순히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전한 역량이나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얻은 성취나 배움을 강조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부합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전한 역량과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죠. 이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부합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덧붙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인적인 역량과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팀을 강조하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기여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강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내가 또는 나의 역할과 같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을 과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주관성이 부족하고 결정력이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생각합니다 대신에 무엇입니다와 같이 보다 강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결단력과 확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할 때에는 당당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회사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고 회사 이름이 길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대명사를 활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장을 마무리할 때에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일 뽑아주시면 어떤 일을 담당하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보다는 저는 이러한 일을 담당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요점을 이탈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회사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고 강력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금기 표현들을 숙지하고 자기 첨삭을 한다면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로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고 또 제가 빨간펜 선생님이 될 일도 훨씬 줄어들겠죠. 시중에 대기업 생산직 분야에서도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 서비스들이 지불하는 비용만큼의 가치를 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짚은 자기소개서는 서면 면접이다 라는 명제에서 벗어나서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둥, 그렇게 하고서는 실제 첨삭 서비스에서는 맞춤법 검사 정도나 하고 음유시인이라도 된 듯 감상적인 표현만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이직이 몇 차례 있었지만 저는 2014년부터 대기업 생산직 현업에 있어 왔고 지금까지도요. 같은 경력으로 지인과 소개를 통해 취업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이미 컨텐츠 가치만으로도 이 바닥에서는 제가 독보적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함을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불한 비용 이상의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은 고민에 중간에 비공개 요청하신 분을 포함하면 8차례가량 무료 공개 첨삭을 해드렸고 모두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첨삭을 하는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일해본 적도 없이 한두 번의 입사 경험을 가지고 컨설팅과 첨삭을 하는 사람 또는 생산직에 어떻게 들어가고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대졸 취업 컨설팅 경력만으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제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까지 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2가지 영상을 제작했고요. 이미 7개의 공개 첨삭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들만으로도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첨삭하실 수 있을 능력이 생기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 저에게 사용하는 비용조차 세이브해서 본인과 가족들에게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시간을 단축하고 싶고 효율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세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기본이 되는 표현 방법을 예를 들며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릴 첨삭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함께 응원합니다.